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최경은 아시아 생명농업 개발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발원 최경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축산업에도 AI가 들어온다. 이미 들어왔어요. 많은 이런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생명농업 개발원 대표님께서는 AI를 가지고 농축산업에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 지금 한 10개 회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랬죠. 네, 예, 예. 그 10개 회사를 100개 회사로 만들어서 좀 파워를 그죠? 키워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AI를 접목시킨 농축산업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AI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축산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 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대강 뭐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타겟은 하나 당면 과제인데 그걸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금방 얘기하신 AI를 주축으로 하는 과학 기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탄소 중립, 우리 당면 과제인,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연결하는 플랫폼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 우선 오늘은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얘기니까 아마 개략적인 얘기, 네. 우리의 자세,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하고 스마트 생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진보는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이 견인을 해왔고 1, 2, 3차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해 있는데 산업혁명도 결국 바탕에 이제 과학기술이 견인해 온 거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산업 분야든 간에 농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AI에 관심을 두게 된 거고 사실 그 처음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그 동력도 결국 과학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산력을 증진시켜 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있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투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선순환이 되고 그렇죠.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제 뭐 중세 뭐 신의 시대다 뭐 근대 와서 인간의 시대다 해서 지금 자본주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하나의 위기가 같이 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저희들이 대하는 태도는 그러한 기회도 잡고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고찰도 해보고 왜냐하면 중세 그 신의 시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말하자면 우상화한 시대라고 봐야죠. 뭐.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인간은 뭐 이성이다, 그 진리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이다 하면서 너무 이제 오만했던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술을 이용하고 또 그걸 위험을 줄이고 하자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안을 두고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탄소 중립은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가 이제 결국 이것도 과학의 진보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생태를 복원하고 지구 환경을 균형을 잡아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5번의 지구 대멸종이 전부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때는 다 자연재해였지만 지금 닥치는 이 재난은 말하자면 인류세라는 이 재난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결국 이것도 그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죠. 공룡 시대에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 빙하 시대, 빙하기가 왔고 이제는 AI가 없으면은 해결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위험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기후 변화하고 핵무기인데 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참 국가적으로 이해타산을 하고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국가라는 것도 어떤 휴머니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방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내셔널리즘을 앞세워서 국가 이기주의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막 미국이 뭐 이렇게 장막을 치고 뭐 강요하고 하는 것도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선진국은 선진국들이 어지러놓은 책임에 대한 어떤 책무도 있고 또 같이 협동해 살아가자는 그런 의무도 있고 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우리들의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은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무리 제도를 내놓는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거에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정신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될 거다 하는 얘기고. 그래요. 제가 세계에 기후변화 종합 상황실을 만든 게 30년 전에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때 기후변화 문제 뭐 굉장히 심각했고 아직까지 뭐 큰 변화가 없고요. 근데 이제 뭐 ESG 해가지고 강요들을 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저희는 그쪽에는 돈이 안 된다. 언제 돈이 될까? 지금 AI가 너무 많은 투자를 다 끌어가기 때문에 탄소 중립 이쪽으로 의무적으로 막 강제는 하죠. 그리고 개개인들의 국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투표제를 해서 어떤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없애는 그런 준비도 하고 뭐 다양한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이제 분류해놓은 그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연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금 현대 경제 구조라는 게 컴플렉시티 이코노미라는 것은 관계의 경제, 릴레이셔널한 그러니까 그것에 기초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뭐 공익이라든지 사익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시대니까 이것이 결국은 서로 의존적이지 그렇게 해서 진행해 가는 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라 그럴까 그렇다고 보고 플랫폼을 어떻게 하든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연결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거고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션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입각한 그러니까 탈중앙화 모든 것 가용성을 뛰어나게 하자는 것 정보를 같이 가지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바탕 위에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냥 윈터 겨울로 가기 전에 2014년, 15년, 16년까지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축산에 관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그죠. 탄소 중립 이거 많이 집어넣었어요. 뭐 했지만은 크게 지금 아직까지 활발하게 성공하고 있는 그런 팀들은 별로 없어요. 일단은 축산하면은 분뇨가 문제죠. 똥 처리하는 거 그죠. 예. 분뇨 처리하는 로봇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로봇 들어와 있나요?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아직 초보 단계죠. 지금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하는 기대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분뇨 처리는 자동 분뇨를 수집하고 분뇨를 처리하고 그죠?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수집해서 처리까지 하는 이런 거 회사가 그죠? 릴리 디스커버리 이게 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GEA Farm Technologies라는 이 회사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축산 농가에서 이제 AI가 들어와서 분뇨를 처리하는 로봇이 자동 분리 발효해가지고 조절해주고 처리해주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뭐 우선은 그죠 분뇨를 수집하는 게 제일 많아요. 로봇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외국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안 치우고 이게 똥은요 대부분 로봇이 치워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어서 특히 네덜란드 같은데 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AI 기본 분뇨 처리 시스템을 다 공급을 하고 정부에서 막 지원해서 해주고 로보텍, 바이오닉스 뭐 이런 거 다 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서는 야, 사람이 치우지 않고 로봇이 치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현실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현실화되어 있지 않구나. 그럼 사람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자동화라고 그러나 뭐 그런 시스템이죠. 일부는 자동화인데 뭐 이제 어떤 식으로 AI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단계. 아직은 볼륨이나 축산의 볼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사실 처해 가는데 이게 지금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고민인데 이게 지금 농가가 정부만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할 시기도 아니고 또 정부가 또 농가를 강요해서 뭐 시스템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하자는 플랫폼도 결국 그러한 것을 논의하자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지금 거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레일리 그죠? 릴리 디스커버리 이거는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나온지. 처음에는 크고 막 덜크덕 똥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데 요즘엔 너무 깨끗하게 잘합니다. 이 보세요. 샥 지나가면서 약간의 물도 뿌리면서 그죠?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하는데 얘들은 밤에 잠을 잡니까? 옷을 갈아입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그냥 단추한 눈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는 대부분 이거 사용한다 외국에는 사람이 똥 치우러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평소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죠?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에는 로봇이 편안하게 문턱이 그죠? 눈턱이 없어야 돼. 그죠? 평지 플랫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축산 농가의 디자인부터 달리해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AI가 있어가지고 똥이 많은 곳에 지가 가서 처리를 해요. 얘가 막 가면은 여기 보세요. 얘가 막 가면은 소들이 비켜줘요. 소들이 비켜주고 지나간 곳에 깨끗하게 처리된 곳에 소들이 또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모여서 처리를 하고 이런 거니까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들어온 곳에 누가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은 사람이 하나 보죠. 그죠? 그렇죠. 예.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저런 시설이라든가 이제 로봇도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전반적인 개론적인 얘기, 배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가 결국 과학기술의 핵인데 그것하고 이제 스마트 생산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가장 큰 그 배경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몇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은 그 초지능, 초연결, 초가속 요게 이제 아마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초지능이라는 표현으로 될 거고 연결이라는 것은 인터넷 지금 뭐 5G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속도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혁명의 급진적 발전이 결국은 스마트 시대, 그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소비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드 쪽에서 생각한다면 뭐 빅데이터라든가 요새 이제 클라우딩, 뭐 요새 무슨 저장을 한다거나 무슨 할 필요도 없고 3D 프린팅이 지금 나와 있는 시기고 컴퓨터도 이제 퀀텀 뭐 양자 컴퓨터도 나와 있고 뭐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AI로 종합이 안 됩니까? 그래서 AI가 이제 과학기술의 핵인데 이제 AI로 다 귀결이 되는데 그 급속도로 AI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챗GPT가 나온 뒤로 뭐 제미나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구글하고 뭐 MS하고 막 경쟁하듯이 나오는데 다른 선두 기업들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게 결국 컴퓨터라는 게 언어 모델 LLM 모델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쨌거나 그 인터페이스는 문자거든요. 근데 한글만큼 뛰어난 문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류보다도 이거 과학을 견인하는 어떤 테크니션
하여튼 그 어떤 인터페이스로서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드 쪽에서 보면 이제 컴퓨터도 이제 실용화는 안 돼 있지만 이미 퀀텀 컴퓨터가 지금 나와 있고. 퀀텀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알고 계세요? 뭐 이름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직 실용화는 안 돼 있으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희가 아는 그 하이퍼사이클에서는 퀀텀 컴퓨터를 10대를 사고 싶대요. 그러면 그게 하나에 그죠. 그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직은 이제 실용하기가 좀 그렇죠. 그거 퀀텀 컴퓨터 만드시는 분 있으면 유엔 미래 포럼으로 연락하시면 뭐 1,000억 정도 그러니까 할 그게 수 이제 있어요. 무슨 그 온도 절대 온도 가깝게 내려야 한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서베이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IBM에서 이미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도 지금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언제입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핸드폰에 뭐 그 소자가 2,000개 정도는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 하나에도 200억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라면 지금 8 내지 12 나노미터가 평균적인 건데 지금 3나노까지 나와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소재 뭐 솔리톤 같은 것은 1나노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트랜지스터도 필요가 없고 저항도 막 그렇게 작아지면 열 손실도 많고 저항이 많은 이거 저항도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재가 개발되고 그래핀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학자들 세계에서도 요구되는 게 왜냐하면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기하급수적으로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기준에서 지금 한 50 제타바이트 정도 되는 우리 세계 총 데이터 양이 거의 많이 한 2년 전 얘기니까 그 정도 됐을 때 20년 후로 보면 그게 한 100만 배로 뛴답니다. 그 볼륨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 그 BGI라고 이제 AI가 beneficial B자가 들어가요.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AI를 개발하자라는 팀이 벤고르첼 싱귤레리티넷 이번에 제가 행사 파나마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AI 칩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시뮬라이라는 칩을 만들어요. 빨리 돌아가는 그러니까 CPU, GPU 다음에 NDPU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에너지는 절반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비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이 될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럼 전력 소비가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한 50개 정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적으로 한 600개 있다는데 그걸 전력 수요가 한 60개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지만 100만 배로 늘어난다면 데이터가 1,000억 개가 필요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센서도 바뀌어야 되고 소재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것이다. 과학이 그 해결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본이 되어 있는 지금 양자역학이 모든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아인슈타인까지 있었던 그 인과론이 이쪽 양자역학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그러니까 그 보어가 처음에 이 얘기 그 발견했을 때 퀀텀 점프라는 게 말하자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데 이게 궤도를 이탈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이젠베르크가 그 불확정성 원리를 말했을 때가 이제 그 어떤 입자가 꼭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것은 꼭 에너지만 추적하면 되는 에너지는 지금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요. 뭐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할 이유는 뭐가 있냐. 우리도 지금 선입관이지 이제 뭐 하여튼 복잡한 과학의 진보인데 다음 주에는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AI를 하면서도 유념해야 되는 게 그 과학의 진보의 템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한다면 관계에서만 실제가 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카를로 로벨리가 한 이 얘기 아닙니까?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제 생각에는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리드하고 있는 1등하고 있는 뭐 싱귤레이티 넷이나 아니면 하이퍼사이클이나 아니면 여러 그 세계 일반 인공지능 협회라든가 학회라든가 제가 가입이 다 돼 있거든요. 유엔미리 포럼이. 그 사람들이 리드하고 가고 있어요. 그게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개발하려고 처음부터 30-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동참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가져온 거 축산에 대해서 그죠. 아까는 보시면 축산 분뇨를 치우는 로봇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잘 보시면 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거를 젖을 짜는 거예요. 이게 젖을 짜는 거에 전부 이런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전부 이렇게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GEA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부 AI가 보고 그죠. 쟤는 젖이 꽉 찼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여기 칸막이 속에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뭐 이런 식도 전부 AI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적용 사례 축산 쪽에서 뭐 어떤 걸 좀 뭐 연결을 해서 뭐 열화상 카메라도 있고 뭐 이미 한국에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외국만큼 이렇게 시스템 잘 돼 있는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봤는데 그것은 사실 이것은 뭐 지금 수준에서 뭐 초보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환경 모니터링이랑 로봇 뭐 포유기 뭐 CCTV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게 그 VLC라고 가시광 통신 모듈인데 이건 이제 데이터 전송 방법이죠. 빛으로 이제 가시광선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통신 그 망하고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보다폰 무콜은 이제 박 교수님도 잘 아시죠, 그쪽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젤프라고 메탄 감소하는 마스크 있고 그런 좀 특이한 거 라이브 케어 서비스라는 거 국내에서도 바이오캡슐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 이제 일종의 건 초보 단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체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모든 아까 분뇨 처리하는 것까지 다 나오지만 그게 일관되게 연결이 돼서 그 소비자까지 연결이 돼서 그것이 리액션이 돼서 이것이 이쪽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라는 것까지 이쪽에 반응이 돼서 이걸 총합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제가 볼 때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했던 예를 든다면 분뇨가 퇴비화한 또는 에너지화 하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 그 협회 제가 지금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구한 과제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 해줄 것인가.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또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부연하자면은 모든 게 지금 AI라는 게 디지털 세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양자역학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근데 그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생물하고 무생물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그 DNA라든가 세포 세계, 영양소 순환, 영양소가 이제 원자 단계에서 순환할 때 이런 생명 현상이나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다 이제 믹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산업을 바라보는 것도 뭐 아주 획기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인문학 말하자면 우리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찍이 그 니체가 뭐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고 있는 이 상대적 관계. 그러니까 모든 거에 고정된 진리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이렇게 규정지 일일은 아니다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관찰할 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확률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실제 있는 건 없다는 거지. 우리가 또 제가 이제 박 교수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얼마 전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관찰을 대상.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할 때 꼭 유념을 하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알고 가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사실 재밌는 게 뭐 AI가 나와버리니까 챗GPT다 뭐 제미나이 뭐 울트라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프로그래밍 뭐 코딩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게 될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엄청 커졌다는 거죠. 반대로 위험도도 엄청 커지고 이게 만약에 AI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하자면 좀 유치한 비유를 한다면 그게 바로 비지아예요. 베니피셜 예. 해서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AI를 만들자라고 파나마에 제가 27일 날 이제 참석을 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착한 AI만 개발하자. 그죠? 착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줘서 착하게 또 인류를 위해서 하는 개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윤리 도덕 뭐 다 해서 일단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을 주지 말자 뭐 해서 뭐 다양한 이런 논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일단 AI 교육이 그게 이제 못하게 하거나 뭐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그죠?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교육을 시켜서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죠? 이거 좋은 거니까 하세요. 또 나만 부자 될 거야. 그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나만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자기들이 기업에서 상업용으로 전부 돈을 자기만 벌어가려고 하는데 벌어서 같이 나누자, 그죠? 기본소득으로 나누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파나마에서 이제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미 이 사람들은 50년, 60년 전에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규제 관리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AI 활용 교육의 선생님 최 대표님의 제안이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좀 해야 된다. 지방자치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뭐 해야 되고 이런 제안을 좀 하세요. 교육. 이제 저도 전문적인 뭐 교육 뭐 AI를 전문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AI는 뭐 전문가라든가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전 시민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축산인 이제 교육하는 AI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현대인이 필수 무기가 AI니까 그 기본적인 사회 인식 협력 이러한 시스템을 지향하는 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먼저 이해하자. 이해하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이제 프로젝트 이것은 이제 또 별도로 기반 학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 단체하고 뭐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방화해서 왜냐하면 요새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 커뮤니티가 지역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활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모멘텀이 이제 교육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실은 지방화돼야 되거든. 지방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뭐 정치도 그렇고 뭐도 그렇게 다 지방화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 AI 활용 시스템도 지역 단위로 해서 학교, 뭐 지자체, 뭐 기업, 연관 기업들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핵심 고리가 될 겁니다. 그런 연결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AI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뭐 알고 계신 박 교수님께서 그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서 우선 축산 쪽에 보면은 뭐 AI가 축산에 들어가는 거는 축산이나 농축산에 들어간 이유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죠?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건데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뭐 대여섯 가지 있는데 farm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FM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농장의 운영 관리 최적화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종합 솔루션인데 이거 하나가 딱 바꿔져 놓으면은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관리 뭐 그죠? 비용 절감 이런 게 다 안에서
가르쳐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공짜로는 아니고 돈을 약간을 주고 이걸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 가져와서 축산 농가에 뿌리기 시작하면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인한테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그죠? 그게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젊은 청년단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내일 가져와서 내일 뭐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처럼 이미 센서하고 뭐 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관리해 주는 거예요. 또 라이브스톡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죠? 축산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모니터 할 때 딱 보면은 제가 아프네, 그죠? 제가 애를 그죠? 그 임신했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할 게 많죠. CCTV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정밀 농업, 그죠? 정밀 농업 해가지고. 정밀농업 도구 해서 수분 함량, 영양소, 축산 농가의 영양소 어떻게 줘야 된다, 기후 조건에 어떻게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아요. 물, 비료 뭐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진짜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disease detection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작물이라든가 동물에게 질병을 조기에 탐지해요. 질병을 조기에 탐지하면은 그죠? 가래를 막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갔다는 거 다 갖다 묻어야 되거나 막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교육 시스템들이고 그죠? 이거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사가지고 와서 그냥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를 직접 보면은요, 이데아 이렇게 코넥테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는 센서 기반으로 AI를 막 돌려요. 그래서 소가 실시간에 모니터링해서 건강이라든가 이제 제가 임신할 시기가 됐네. 뭐 발정기 또 우유 생산량이 많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놈을 전부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연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니터가 다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무콜 그 소의 출산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얘가 출산을 뭐 새벽 3시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해가지고 뭐 송아지가 죽는다거나 이런 게 없게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케인터스라고 카메라 기반으로 축사내에서 소의 행동, 뭐 건강 모니터링, 아피밀크라고 그죠? 우유 생산량을 완전히 지금 데이터화 해가지고 우유 생산량을 굉장히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 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귀에 귀때기에 그 뭐라 그러죠? 태그를 다 달고 있잖아요, 그죠? 태그 밑에 또 하나 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얘가 임신 뭐 어떻게 초기다 뭐부터 시작해서 다 알려줘요.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가 가져오면은 교육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언제 개발해갖고 언제 이거 보급하고 하겠어? 이미 개발해서 20년 전부터 막 개발을 했고 그죠? 요즘에는 굉장히 이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요 파란 색깔에 요게 전부 모니터링 하는 거고 건강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뭐 저 위성에서도 들여다보고 이 아이가 행동이 이상하다, 뭐 광우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진단을 다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질병 탐지하는 거 뭐죠? 플랜틱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크로핀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축산농가 질병 탐지 진단하는 거는 지금 축산농가의 거는 너무 많다, 그죠? 수백 개가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일단은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전문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교육시키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뭘 한다든가. 플랜틱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플랜틱스는 여기 작물 사진을 가지고 병해충이 왔는지 영양 결핍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인공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땅이 좁지만은 호주는 그죠? 우리나라의 거의 80배, 100배 되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작물 뿌려놓고 사람이
걸어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너무 밭이 크거나 농장 이게 커가지고 그러면은 전부 인공위성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소일 뭐 벳 AI는 벳는 이제 저기거든요, 그죠? 동물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타란티스부터 시작해서 원소일은 이게 진짜 인공위성에서 샥 내려다보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365일 150년 동안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 올해 얘들은 전부 병해충으로 다 죽어가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루 이틀 전에 만든 게 아니고 벌써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거 그죠? AI 툴도 많이 나와 있어요. AI 툴은 내가 다운받아 가지고 네오팜 여기는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그걸 그냥 활용하면 돼요. 한 달에 2만 원, 뭐 그죠? 20만 원, 뭐 이런 걸 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AI 툴까지 다 나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기계를 갖다 놓고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기도 해요. 뭐 심듯이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가축도 케어 프로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케어 프로 해가지고 가축을 완전히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플랜트 닥터는 또 이게 플랜트니까 식물이죠. 그래서 플랜트 닥터에게 플랜트 닥터 보면은 뭐 온갖 걸 다 합니다. 얘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해외에서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그죠? 뭐 몇십 년이 됐거나 그죠? 몇 년이 된 거 이런 거를 한국에서 좀 뭐 저기 선생님께서 이제 뭘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개발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협동조합을 뭔가를 이제 구성을 하면 이 중에서 제가 아는 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 플랜트 닥터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원소일 같은 데도 아는 데가 있고 그 미래 하는 사람, AI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파나마 행사에 많이 옵니다. 왜 한국을 위해서 조금 바꿔야 할 게 이제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외국에서는 LA는 한 개 계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봄, 가을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보다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확 추웠다가 확 더웠다가 이게 모니터링 할 때 좀 그죠 변수가 되죠. 그런 것만 좀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플랜트 닥터를 활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 달에 그냥 진짜 몇만 원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어요. 몇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된다. 어차피 지금 이제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개발을 해가지고 그죠? 언제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개발 한 4, 50년 전부터 개발해가지고 이제 AI를 막 접목시킨 게 한 5년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그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외에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 그죠? 그리고 해외에는 아무튼 농민이 90%의 농민이 2%로 줄었단 말이죠. 미국에 그죠? 그 농민은 적고 이제 전부 AI로 관리하거나 로봇으로 관리하거나 그죠? 스마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해 선생님은 개발원에 지금 많이 좀 참가해서 100개 기업이 지금 10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뭐예요? 뭐 해결책이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방향은 맞고 이제 동참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테크닉은 우리가 수입하는 게 쉽게 말해서 배워오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우선 저는 지금 우선 출발 단계니까 기본적인 그 어떤 토대 이런 걸 다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이라든가 어떤 설계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4차원의 시대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뭐 신의 의미를 우리가 우상화했던 이제 중세, 그다음 뭐 인간을 우상화하는 뭐 이 근대, 그리고 그다음에 자본이 이제 또 우상화돼 있다. 지금은 이제 AI가 아마 우상화될 겁니다. AI가 신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획기적인 이제 동반자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제 지금 오고 있는 뭐 기후 위기라든지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훨씬 무서운 어떤 위기도 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대비를 잘 하자. 거의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다 동의하는 논제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축사는 아까 자동화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수준에서 받아들일 건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출발하면은 지금 현대 저도 지금 타이틀이 AI 농업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이든 공업이든 무슨 산업이든 간에 앞에 AI가 붙는 게 확실한 타겟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해도 우리 지금 현재 한 20여 업체 농가 뭐 이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 잘 우리가 그 설계를 하면서 좀 규모가 작더라도 제시를 하면은 아마 여러 군데서 이렇게 협조하고 뭐 어디에다가 우선 협조를 요청할 거예요? 농축산 그러니까, 협동조합 또는 그러니까 협회? 제일 사실은 서둘러야 할 때가 예?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어요 협동조합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은 무슨 지금 제기하는 단계인데 존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농업 쪽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협동조합 출발이 관제 협동조합이었잖아요. 정부가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관성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덴마크나 이스라엘처럼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필요한 업종끼리 모여서 말하자면 마케팅까지 전부 그 지금 협동조합 타겟은 마케팅이었거든. 원래 출발할 때 덴마크 협동조합이 나올 때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 관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정부한테 뭐 해내라 그죠. 그렇지. 뭐 그러니까 달라 이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혜 위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특혜라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 이제 자금 지원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금융에 의존했고 지금 와서는 안 되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지만은 지금도 나는 그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뭐 있는 기존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타겟을 두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달라질 거고 같이 얼마든지 협조해서 코워킹하는 그 시스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제를 둔다는 것보다도 철학과 방향을 맞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들은 짜져 있으니까 움직이다 보면은 그 방향은 AI를 보고 가자는 거지.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배출권 문제도 있고 하는 거. 그건 일종의 이제 같이 하자는 여러 가지. 결국 AI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기후 위기를 줄인다거나 탄소를 줄인다고 예. 하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그게 ICT 문제거든. 예. 그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뭐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결국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툴 AI를 어떻게 하든지 잘 활용을 해서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젊은 농축산 그죠 뭐 여러 종사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최 대표님하고 협력하여 그죠 해외에서 가장 좋은 이런 시스템 가장 저렴한 시스템을 제가 가져올 테니까 네.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죠 20년 30년 연구할 필요 없이 그 회사에 한국 지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지사 역할로 빨리 우리가 보급하고 그놈을 그 기술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시골로 끌어들여가지고 뭐 없어지는 그 도시 군구를 또 살려내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그 AGI 언컨퍼런스 참사가 오신 뒤에 다음 달 초가 되겠죠. 하여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힘층 분석을 하고 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자 아무튼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 최 대표님께서 AI를 기반으로 한 농축산 관련된 기업 20개가 지금 모여 있는데 10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여러 지금 개발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한국 지사를 하면서 빨리 좀 퍼뜨리고 그죠? 그것을 그 다음에는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농축산 분야 종사자들이 AI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우리 최 대표님을 모시고 AI가 농축산에도 중심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대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